오늘도 식탁에 마주 앉아 숟가락 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퇴근 시간이 기다려졌고 함께하는 주말이 설렜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대화가 줄어들었고 마주 앉아도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결혼 10년 차, 우리는 한 지붕 아래 남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일상 탓이라 여겼습니다. 저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며 늦은 퇴근이 잦았고 남편은 중소기업 재무팀에서 월말이면 야근을 반복했습니다. 서로의 피곤함을 이해한다는 명목하에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은 TV를 켰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접시를 닦으며 문득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함께 설거지하며 물장난치던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부장님이 또 무리한 요구를 하셨어. 말을 걸어봤지만 남편은 고개만 끄덕일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남편의 시선은 그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10년 전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평생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겠습니다. 그때의 서약이 무색하게 지금은 한 집의 동거인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검사와 시술을 반복하며 서로를 탓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서로에 대한 실망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 모임에서 받는 질문들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어? 친척들의 물음에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오면 서로 말없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남편의 방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침대에서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잠들었는데 지금은 각자의 방에서 혼자 잠드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야근과 불규칙한 생활 패턴 때문에 시작된 각방 생활이 이제는 당연해진 현실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어 SNS를 확인했습니다. 지인들의 행복한 가족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들과 부부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서로에게 행복한 존재였는데 지금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제 마음 같았습니다. 무언가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밤을 울며 보냈고 이제는 눈물도 마른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남편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먼저 갈게라는 말만 남긴 채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준비한 아침 식사는 그대로 남겨졌고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팀 회의 중에도 생각은 계속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는지,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좀 피곤해 보여요. 옆자리 동료의 물음에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문제를 몇 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 회사 근처 공원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연인들, 아이와 함께 있는 가족들, 그들의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한때 우리도 그렇게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 기억이 이제는
흐릿해졌습니다. 퇴근 후 슈퍼마켓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소고기와 와인을 샀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며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 남편이 퇴근하면 함께 요리하던 시간들. 서로 어설픈 요리 솜씨로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시간들이 사라졌을까요? 언제부터 서로에게 무관심해졌을까요? 7시, 평소 남편이 돌아오는 시간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읽은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8시, 9시가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준비한 음식은 냉장고에 넣었고 와인은 다시 막아두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찬물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난 것일까?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오늘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10시가 넘어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오늘 회식이 있었어? 응, 갑자기 잡혀서. 짧은 대답 후 남편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히고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재킷이 소파에 놓여 있었고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근처 호텔 라운지의 영수증이었고 2사람 분의 음료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시간은 7시였습니다. 그때 남편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망설임 끝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여성의 이름으로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심했던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우리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배신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뭐야? 무슨 말? 이 메시지, 이 영수증. 회식 있었다며? 누구랑 있었어?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말하려고 했어. 뭘? 외도한 걸? 언제부터야? 외도는 아니야. 그냥 2개월 전부터 만나기 시작한 사람이야.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후배고 2개월이나? 그동안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었으면서 우리가 언제부터 대화를 했어? 당신도 나도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잖아. 남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부부가 아닌 동거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 근데 지금 우리 생활이 계속되는 것도 의미가 없잖아. 그 사람이랑 진지한 거야? 아직은. 그냥 서로 이야기하며 위로받는 사이야. 하지만 당신과 나 사이보다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대화의 부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후회되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거지. 아이가 없는 것도 서로에게 상처가 됐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솔직히 말할게. 나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이혼이라는 단어가 현실감 없이 들렸습니다.
10년을 함께한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랑 계속 만날 거야? 아마도. 하지만 그게 이혼의 주된 이유는 아니야. 우리가 너무 오래 서로를 잃어버렸어. 소파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남편 앞에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당신도 이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 거야? 그래. 사실 매일 집에 들어오는 게 부담스러웠어. 우리 사이에 어색함과 침묵만 있으니까.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 왜 다른 여자를 만나기 전에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같은 마음이었어. 집에 오는 게 두려웠고 당신과 마주하는 것도 힘들었어. 그런데 대화로 풀어보려 했던 건 나였어. 그런데 이제 와서 외도를 하고 이혼을 말하다니.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정말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날 밤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이혼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데이트하던 시간들, 프로포즈 받던 날, 결혼식 날에 행복했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집에 혼자 남아 우리의 과거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신혼여행 때의 행복했던 모습, 첫 집들이, 파티, 함께 갔던 여행지에서의 사진들. 모든 순간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 행복이 사라졌을까요? 앨범을 넘기다 결혼 5년차 때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의 표정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지만 눈빛에서 예전의 행복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 후로 함께 찍은 사진도 점점 줄어들었고 최근 1년은 함께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 남편의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우리의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반지를 끼지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더 슬펐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로에게서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휴대폰을 열어 남편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게시물에 낯선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은 없었지만 회사 모임 사진에서 젊은 여성이 남편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남편이 말한 후배인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확인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지금? 네, 지금이요. 당신이 이혼하고 싶다면 적어도 제대로 된 대화 한 번은 나눠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글쎄,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 아마도 아이 문제로 병원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서서히 그렇게 된 것 같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때부터 우리 관계가 변했다고 느꼈어요. 당신을 탓하고 싶지 않았어.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서로 상처 주기 싫어서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지.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 지금도 나를 사랑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 사랑이 뭔지 헷갈려. 당신에게 미움은 없어. 오히려 고마움이 더 커. 10년 동안 함께 해줘서. 하지만 예전처럼 설레거나 그런 감정은 사라진 것 같아. 나도 비슷해요. 당신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너무 서로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 여자는 어떻게 만났어요? 회사 업무로 알게 됐어. 처음에는 그냥 식사만 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의 상황이 비슷했어. 그 사람도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거든. 그래서 서로 위로해주다가 가까워진 거군요. 응, 미안해. 당신을 배신한 건 내 잘못이야. 이혼, 정말 원해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 지금 우리 관계를 보면 서로에게 의미가 없잖아. 매일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 한마디 없이 지내고 이게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했어요? 물론이지. 결혼할 때는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미워하지는 않아. 미워하지 않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달라요. 그래, 맞아. 사랑이 식었다고 해야 할까? 우리 둘 다 그렇게 된 것 같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 밤에도 이렇게 별이 빛났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미래가 이 별처럼 빛날 거라 믿었는데 이제는 그 빛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신이 만난 그 여자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그 사람과 있으면 편해. 대화도 잘 통하고 우리도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대화도 잘 통하고 함께 있으면 편했고. 그래, 맞아. 그때는 그랬지.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나누지 못했던 솔직한 감정들을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외도에 대해 사과했고, 저는 우리 관계에서 소홀했던 부분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결혼식 날 우리가 서로에게 했던 약속들 모두 지키지 못하게 됐네요. 인생이란 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우리도 분명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당신과 보낸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의미 있었으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과의 시간이 후회되지는 않아. 밤이 깊어갔지만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단 하루에 모두 하려는 듯이. 아이러니하게도 이혼을 결정한 그 순간 우리는 오랜만에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받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원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주택과 각자의 퇴직금, 그리고 약간의 저축이 있었습니다. 주택은 팔아서 나누기로 했고 각자의 퇴직금과 저축은 본인이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몇 장의 서류로 정리된다는 사실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의 추억과 감정들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채 우리의 기억 속에만 남게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연히 우리가 신혼여행 때 갔던 레스토랑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이 와인을 쏟아 옷에 얼룩이 생겼던 기억, 그때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그 추억이 이제는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날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결혼한 것을 후회하냐고? 아니, 그건 아니야.
우리 함께한 시간은 의미 있었어. 다만 서로를 지키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야. 나도 그래요. 당신과의 시간이 후회되지는 않아요. 그냥 더 노력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만 남네요.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결국 서명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식당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며 과거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예요? 일단은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어. 당분간은 일에 집중할 생각이야. 당신은? 저도 비슷해요. 집은 다음 주에 새 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니 그때까지 정리하고 친구네 집에 잠시 머물 예정이에요. 혹시 그 후배랑은 계속 만날 거예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솔직히 그 사람과의 관계도 복잡해졌어.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 그렇군요. 당신은 앞으로 새 사람 만날 생각 있어? 글쎄요, 아직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먼저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와인 잔을 들어 마지막 건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어색하게, 하지만 이제는 더 깊은 이해를 가진 채로 새 출발을 위해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담긴 포옹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그래도 함께한 시간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당신도 행복하길 바랄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한 지붕 아래서 말없이 밥을 먹고 각방을 쓰던 생활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 추억이 담긴 소품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과거와 작별했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들은 상자에 담아 보관했고 결혼 반지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팔기로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빈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행복한 순간도 슬픈 순간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문을 닫고 나오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끝이자 시작이었습니다. 친구의 집에 임시로 머물며 새 집을 구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기 위한 공간을 찾는 일이 낯설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자취했던 경험이 있었지만 10년 만에 다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회사와 가까운 곳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필요한 가구들을 새로 사며 내 취향대로 공간을 꾸몄습니다. 처음으로 누구의 의견도 묻지 않고 온전히 제 선택으로만 집을 꾸미는 경험이 새로웠습니다. 이혼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낯설었지만 차츰 적응해 갔습니다. 회사 일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오랜만에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림 그리기와 요가, 결혼 전에 즐겨하던 활동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옆에서 들리던 남편의 숨소리, 아침에 부엌에서 들리던 커피 내리는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지나면 홀로 있는 시간의 소중함도 느꼈습니다. 내 마음대로 TV 채널을 고를 수 있고 침대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자유로움도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팀장 승진 제안을 받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집중하느라 미뤄두었던 경력 개발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업무에서 성취감을 찾아갔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늘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는 소홀했던 관계들을 다시 이어가며 사회적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가끔 남편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부모님께 이혼 사실을 알리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괜찮아라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우연히 거리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혼자였고 저도 혼자였습니다.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잘 지내? 네, 그럭저럭요. 당신은요? 나도 괜찮아. 회사 일이 바빠서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 그 후배분과는 계속 만나고 있어요? 아니, 헤어졌어.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위로를 주고받는 관계였던 것 같아. 진짜 사랑은 아니었던 거지. 그렇군요. 당신은 새로운 사람 만났어? 아직은 아니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길거리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각자의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이혼 후의 생활, 변화된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했습니다. 가끔 생각해봐. 우리가 좀 더 일찍 대화를 시작했더라면 어땠을까? 저도 그런 생각해요.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니까요.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반가웠어.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야. 고마워요.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카페를 나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미련이나 후회보다는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남이 되었지만 10년의 인연이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혼 후 9개월이 지나자 주변에서 소개팅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만남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었습니다. 몇 번의 소개팅을 했지만 아직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삶의 패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두려움이 없어졌고 오히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가끔 남편의 소식을 친구들을 통해 듣기도 했습니다. 그도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대화의 중요성,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혼자 사는 것 외롭지 않냐고. 솔직히 가끔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외로웠던 그 시간보다는 지금이 더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도 소통이 없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혼자 준비하면서도 더 이상 쓸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해 먹으며 작은 행복을 찾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혼자 와인 한 잔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더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이별은 아프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것이 인생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말없이 밥 먹고 각방을 쓰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저녁 친구의 소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고 서로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끝없이 대화를 나누었고 오랜만에 웃음이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둘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즐기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대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문제도 미루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1년 6개월 후 우연히 전 남편의 결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잠시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곧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끝났지만 각자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도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전에 결혼해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서로의 하루 계획을 나누고 저녁에는 그날 있었던 일을 공유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이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화하고 공감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 속에 밥을 먹지 않습니다. 때로는 혼자지만 내 생각과 감정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와 대화합니다. 때로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며 웃음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각방에서 외로움을 느끼던 그 시간은 이제 먼 과거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앞으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혼자 밥을 먹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나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며 앞으로의 삶을 계획합니다. 말없이 밥 먹고 각방 쓰던 그 시간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침묵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배움은 실패와 아픔을 통해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의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였음을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앞으로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습니다.